안녕하세요. 공합박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18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해서 꽤 한산한 거래로 움직임이 적었었는데요. 어제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한 차례 또 금융시장에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월가 대표기업 애플의 2분기 매출 전망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경고가 뉴욕 증시 장 초반부터 증시를 짓눌렀는데요. 애플은 대부분의 아이폰 및 기타 제품을 중국에서 제조하죠. 중국에서는 지난 10일 이후부터 일부 기업의 생산 재가동이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애플은 성명을 통해서 생산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중국 현지에서도 중국의 춘제 연휴 이후 상당수 노동자가 직장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있고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여전히 공장 폐쇄를 주문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생산 차질 그리고 수요 둔화 이유로 어제 애플의 2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급부상하면서 애플은 장 초반 3%대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애플 부품 공급의 주요 반도체 기업주 또한 줄줄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과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위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장 후반에는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만 강보합세로 반등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 지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2월 경기 기대 지수가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했었던 21.0보다 한참 못 미친 8.7로 기록을 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이슈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어제는 좀 우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제 말한 것처럼 그런 일시적인 게 맞을지 아니면 어제 애플이 경고했었던 것처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신호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더 비둘기파적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 연준 FOMC 의사로 공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 부분에 아마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까지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신규 확진자 수, 사망자 수의 이 확산 추이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경제 부분에 다시 한번 촉각이 곤두설 수도 있을 텐데요. 아직 시장의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어제의 그 급부상하는 분위기가 강해진다면 또 한번 금융시장의 출렁거림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늘길도 닫혀 있죠. 그만큼 소비에도 큰 충격이 될 텐데 현실화가 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올 2020년은 시작부터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동아프리카는 또 거대한 메뚜기떼로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메뚜기도 있던데 이 메뚜기떼가 휩쓸고 간 케냐와 소말리아 지역에서는 농작물들이 초토화되면서 수백만 명이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더해졌고 심지어 중국으로의 접근 우려까지 있던데요. 말 그대로 설상가상입니다. 아니길 바라야 되겠죠? 어제는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0.56% 상승, S&P 500 지수는 0.29% 하락.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우 지수 0.56% 하락, S&P 500 지수는 0.29%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02% 강보합세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에 가해질 충격 우려, 장 초반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의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있었던 것인데요. 산유국의 추가 감산 의구심이 부상한 점도 유가 하락 압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추가 감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동 조기 개최가 무산되면 추가 감산도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크루드 오일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코로나19의 여파로 원유 시장의 큰 폭 하락이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을 테고요. 내전 중인 리비아의 생산 차질 등도 유가를 좀 지지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겨울 유독 따뜻하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죠? 겨울이 따뜻한 만큼 그만큼 난방유 수요도 줄어들었을 텐데요. 이 난방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근 유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였었던 건데, 어제 발표되었었던 내용을 보면 향후 2주간 미국의 기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보 또한 어저께 유가를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추가 감산 불확실성은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 얼마큼일지 시장에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원유 시장도 좀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전에 항생지수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했었고 한 번만 더 가격이 내려주면 TW 매수 신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어저께 좀 시간이 좀 임박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150틱 청산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어제 오후장 2시가 되고 나서 TW 매수 신호가 나와 주었습니다. 60분봉 차트상으로 보면 이미 매수존을 아래로 내려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TW 매수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TW 매수 신호는 일시적인 반등 구간일 수도 있고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60분봉 차트상에서 매수존을 내려준 만큼 상승하다 보면은 TV 매도 신호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미리 알고 대응을 하셨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 지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 차트상의 크루드 오일입니다. 어저께는 매수존을 쭉 아래로 밀어주었고 결국에는 반등을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60분봉 차트상으로 매도존 올려주었고 매수존은 우하향 유지되고 있는데 3분봉 차트 기준으로 TW 매도 신호가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좀 점검을 해봄직하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오늘 유럽장 개장하고 나서 TV 매수 신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TV 매수 진입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한 50틱가량 수익 구간이 나와준 것 같은데요. TW 매도 신호가 어디쯤에 있을지 TV 매수 신호는 나오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점검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TW 매도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매도존을 60분봉 차트상에서 이미 올려준 만큼 TW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는 TV 매수 신호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하면서 미리 대응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60분봉 차트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저께 유럽장에서 그 매수존을 내려주었었는데 결국에는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오늘은 움직임이 굉장히 없습니다. 매도존 살짝 올려주었고 매수존도 살짝 올라가 준 상황이긴 한데요. 움직임이 굉장히 없구나. 3분봉 차트 기준으로 박스권 보여주고 있겠구나. 대략적으로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TV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이 유럽장 개장 직후에 TV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TV 매도 신호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매도 신호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극히 좀 적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9시 10분 조금 15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좀 일정 부분 박스권을 보이다가 위든 아래든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TV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될 테고요. TV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TV 매수 신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은 각각의 기법별로 매수 전용 계좌, 매도 전용 계좌 분리해서 운용을 한다면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시각대도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10시 30분에 지표가 좀 대거 몰려 있고요. 주택 관련 지표가 또 있고요. 그리고 새벽 3시 30분, 4시 FOMC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월요일이 휴장이었던 관계로 원유 재고 발표는 금요일로 이어지는 새벽 1시에 발표된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죠? 월가에서는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미칠 충격의 정도가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진단이 여전한데요. 시장의 기대감인지 진짜로 그런 분석이 나온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연준의 FOMC 그 의사록도 공개되는 만큼 연준의 이 스탠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시장에서는 아마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날은 글로벌 경제 우려감이 급부상하고 또 어떤 날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라는 분위기로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 파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출렁거림을 쫓아다니기보다는 나는 그 파도 타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제임스 트레이더 회원 여러분들이 배운 기법과 기준을 꼭 지켜내셔서 파도 타기를 하신다면 아마도 오늘도 안정적인 트레이딩, 수익 통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